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뉴스로는 새로운 장애 판정 체계에 대한 연구 결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광일 기자가 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의료적 평가는 저희가 이 서비스랑 연동하지 말자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복지부의 방향이 이렇게 정했어요. 이거 누가 동의했습니까? 이거 동의한 사실도 없는데. 장애 등급제 폐지 뒤 이를 대신할 장애 판정 체계 개편 연구 결과 간담회가 연구진과 장애계의 대립 끝에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주체로 연구 중인 장애종합 판정 도구 발표와 장애 의학적 평가에 대한 설명이 준비됐으나 의학적 평가 발표를 하기로 예정돼 있던 교수진들이 참석하지 않아 장애종합 판정 도구 설명만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장애 등급에 의해서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장애 등급만 보지 말자라는 게 취지예요. 지금 현재 내에서 의료는 장애연금에만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가 한 70% 정도 그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이날 새로이 발표된 장애종합 판정은 장애인 개인의 경제적 사항을 고려한 사회적 요인과 기초근로 능력을 포함한 설계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복지욕구와 사회환경을 통합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조사표를 연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서비스 지원조사표의 경우 장애인들의 개별성을 감안해 각 평가 항목에 특이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일부 장애계 단체는 이미 정해진 종합판정 도구를 갖고 공안하는 수준의 간담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좀 더 많은 내용이길 바랬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표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 의견을 안 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뚜렷한 결과물이 없이 끝난 장애종합 판정도구 설명회. 앞으로 장애종합 판정도구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복지에 대한 무상 시리즈 논란이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5세 이하 아동들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소요액 1조 300억 원 가운데 약 3,898억 원만 편성하고 약 6,405억 원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삭감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번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누리과정이 시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무상급식비 부담을 거부하는 등 다른 지자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경기도의 무상급식비 30%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이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다른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타 시도와 같이 경기도청에서도 4대 3대 3의 비율로 분담한다면 이 4는 경기도 교육청이고 3은 경기도 도청 그리고 3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전임 지사 시절, 전임 도의회 시절에 좋은 이 선례는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보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대상 확대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는 원래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급식에서 내년부터 5학년을 제외한다고 밝혔고 부산시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늘리겠다며 시교육청이 요청한 예산 20억 원을 깎았습니다. 이는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올해 무상급식에 들인 예산은 1조 573억 원. 4년 새 13배 이상 급증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산을 교육청과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나눠내고 있기 때문에 생색은 대통령과 정치권이 내고 책임은 지방으로 떠넘긴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국내 최초 내변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서울 영등포구에 개관했습니다. 장애인 치과와 통증 치료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국내 최초 내변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서울 영등포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변변 장애인들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이 개관한 센터는 각 층별로 내변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췄습니다. 특히 센터의 2층부터 4층까지는 뇌변변 장애인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호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직장인으로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터를 만든 거죠. 또한 센터에는 일반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뇌변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치과와 통증 치료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센터 개관식에는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바자회와 개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이 사회적 기업 중앙협의회와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적 기업들은 시중은행에서 일반 여신평가 기준이 아닌 사회적 기여도와 대표자 평판 등을 고려한 전용 대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 계획이 없는 한 자녀 부모 가운데 37%는 그 이유를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번 조사에서 둘째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35.8%의 응답자 가운데 36.9%는 그 이유로 돈이 많이 들어서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면 둘째를 낳겠냐는 질문에도 40.4%가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늘려주면 낳겠다고 답해 둘째 출산을 결정하는데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전화나 문자보단 모바일 메신저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경기도가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집 앞에 버려진 쓰레기로 골치를 앓아온 권수경 씨.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경기도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민원을 보내니 곧바로 답장이 도착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제 쉽게 민원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한 것 같고 피드백 같은 것도 빨리 오고 처리도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음도 가고. 취업 준비생들도 궁금했던 도내 취업 박람회 정보를 카카오톡 친구인 경기도에게 물어봅니다. 어플 같은 경우 좀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좀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한 카카오톡 민원 상담 서비스입니다. 설치부터 민원 신고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경기도를 추가만 하면 곧바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담 상담사가 24시간 도민들의 카톡을 상담해줘 즉각적인 답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 위험이나 생활 민원, 각종 정보까지 상담 범위를 넓혀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도 행정에 접목시켜서 도민의 소리를 듣고 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이것을 다 채널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고 빠른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경기도와 도민들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원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한국장애인 육상간판 전민재 선수가 육상 여자 100m T36, T37 경기에서 15초 8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지난 2004년부터 11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 2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9대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내년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탑승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전 접수제에서 즉시 콜로 바꾸고 이용 횟수도 1인 1일 사회에서 월 80회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입 수학능력 시험일인 오는 13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는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해 택시 약 15,000대를 추가 운행하고 구청과 주민센터, 민관용 차량 800여 대를 수험장 부근 주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소 등에 비상 대기시킬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골 마을 주민을 위해 요금 100원의 복지 택시를 운행합니다. 복지 택시는 마을 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또는 마을 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고 요금은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 소재지는 1,000원입니다. 매일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물론 학업에 열을 올려야 하는 학생들까지 현대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고질병들이 있다. 이런 질환에는 미역국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유는 바로 요오드.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내 몸에 활력을 찾아주는 요오드를 알아본다. 심한 피로감,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를 동반하는 만성피로. 만성피로 환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미역국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만성피로학회에서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환자 1,300명을 조사한 결과 95%의 환자들이 요오드를 포함한 영양 불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80%는 요오드 결핍이었습니다. 요오드는 뇌의 활동을 돕고 분비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미네랄입니다. 요오드는 만성피로뿐 아니라 호르몬계 질병이나 안구 건조증에도 일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분비샘을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분비샘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도 항상 분비가 되고 마르면 안 좋고 건조해지고 또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 전립선 이런 것들이 다 분비샘이에요. 그래서 요오드 자체가 그런 건강한 분비에 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에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서울 합정동에 사는 현은정 씨도 그러한 경우인데요. 만성피로와 갑상선의 혹, 안구 건조증이 동시에 있었는데 소변 검사를 통해 요오드 결핍을 진단받았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장시간 하거나 스마트폰을 좀 오래 보는 경우에 눈이 퍽퍽하니까 눈을 자주 만지게 되고 비비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오드 복용한 후에는 그런 횟수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덜 퍽퍽한 감이 덜 했었어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 섭취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실 요오드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해조류 섭취는 줄어든 반면 환경 오염으로 인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브롬 독소 섭취가 늘었는데요. 성인의 요오드 권장량은 하루에 12mg으로 미역국 5그릇에 해당할 만큼 많은 양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 김이나 다시마 같은 반찬의 동반 섭취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현대인들의 고질병을 예방하는 길은 충분한 영양 섭취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진 한 장, 오늘의 한 컷은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작품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정원 속에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놀러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쉽게 만날 수 없어 인형으로 엄마와 아이의 예쁜 관계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오신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낸 세월이라는 작품입니다. 동물들과 함께하는 사파리 투어 장면을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고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처럼 연말 전국이 복지 논쟁으로 또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이 논쟁거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